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역시 간단하게 되짚어보고 오늘 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생성자, 일단 생성자 상속, 그리고 이게 이제 구성이라고 또는 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렇게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생성자는 이제 소멸자랑 같이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생성자에서 우리가 했던 게 일단 생성자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이죠. 객체 초기화 메소드죠. 특수한 객체 초기화 메소드. 여기서 특수한이 붙는 이유는 일반적인 메소드의 생김새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리턴 타입이 없고 이름은 항상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생성자 위임이 있었죠. 요거 앞서서 우리가 오버로딩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에 의해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생성자 위임이라는 건 다른 생성자에서 수행하는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거죠. 소멸자는 따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성자의 반대, 객체가 사라질 때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자, 상속은 클래스 간의 코드 재활용,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 형성. 그래서 클래스 간 코드 재활용은 같은 코드를 빼서 상위 클래스로 만드는 거죠. 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렇게 상하 관계가 생겨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 부모, 자식 보통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패런트, 차일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부모 객체, 자식 객체,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아니면 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층 구조가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속에서 또 하나 살펴봤던 게 이제 다중 상속이 있었습니다. 다중 상속 전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죠.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동일한 메소드가 2개 이상 생길 때 자신의 메소드로 조상,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도 포함되고요.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상의 메소드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동일한 메소드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자신과 가까운 것을 쓰는 게 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애매하지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다중상속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를 둘, 셋, 넷 가질 수가 있는데, 자, 다중상속의 이제 문제점은 상속받은 메서드의 선순위가 애매해진다라는 거. 자, 이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죽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거든요. 자, 왜 죽음의 다이아몬드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A 클래스가 있고 얘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여러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B, C. 그 다음에 이렇게 다중상속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D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게 B는 A를 상속받고 C도 A를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A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얘가 물려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얘한테도 물려받았고 얘도 물려받겠죠. 둘 다 A라는 게 있어요. D가 또 얘 둘을 상속받으면 A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자신과 가까운 것을 써야 되는데 거리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 걸 써야 될지 얘 걸 써야 될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생기죠. 그래서 이럴 땐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부모 클래스를 지정을 해줘야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상속을 이 A라는 걸 두 번 상속받게 돼요. 왜냐면 B도 A를 바탕으로 만들어줘, C도 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두 개를 상속받아 버리면 A를 두 번 상속받아 버리면 이제 중복 상속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중복 상속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잖아요. 죽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어쨌든 다중 상속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코드가 복잡해지는 관계로 사용을 지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만으로는 뭔가 코드를 되게 효율적으로 꾸미기가, 그러니까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온 패턴이 이제 구성 패턴이라는 거였죠. 상속의 한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드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닌 객체화해서 인스턴스화, 인스턴스화 한다라는 건 이제 찍어낸다라는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번 설계도만 잘 작성해 놓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를 두 번, 세 번 쓸 이유가 없습니다. 클래스로 만들어. 클래스로 만든다라는 거, 클래스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절대 이게 똑같은 걸 두 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틀 역할을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꼭 상속이 아니어도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해당 인스턴스는 뭐 객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뭐 소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의 조합으로 만든다. 조립.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리 문제 상속 버전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최종 버전은 오리의 날개와 발을 아이템화 시켰죠. 그래서 오리를 조립하는 거예요. 오리 한 마리를 만들 때 덕이란 클래스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 다른 부품들을 다리를 붙여주고 날개를 붙여주고, 뭐 오리가 여러 가지 오리가 있으면, 여러 버전의 오리가 있으면 각 버전은 오리에 맞게 날개랑 다리를 알아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날개랑 발은 우리가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대량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오리가 100마리여도 클래스를 100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날개랑 발을 2개씩 만들었잖아요. 일반 날개, 고무 날개. 일반 발, 고무 발. 왜냐면 이제 기능이 2개밖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나중에 오리가 또 다른 기능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템을 또 만들어주면 되고요. 오리가 그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날개도 고무 날개, 일반 날개 2개밖에 없지만 뭐 로켓 날개, 불사조 날개 이런 거 만들어서 필요한 오리들한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주체가 되는 오리에는 구체적인 그 코드가 없어요. 코드들은 다 어디에 있다? 오리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코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상속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은 이제 코드 재활용을 구성에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건 오버라이딩과 관계형 형태는 그래요. 왜냐면 이 2개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다형성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3대 요소 중에 이제 마지막. 자, 그래서 다형성은 말 그대로 마늘타의 형상, 그 모습형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뭐가? 객체가. 뭐 형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 코드상에서의 여러 모습이라고 하면은 결국 타입이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C 언어 시간에도 한번 봤던 게 있어요. 한번 해봤던 겁니다. 다양성. 형변환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int i가 있고요. 3.14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오른쪽 얘는 타입이 뭡니까? 값의 타입이 실수예요. 실수죠. 얘는 int잖아요. 실수가 int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변수의 타입과 변수에 저장하는 값의 타입이 다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에러가 나지는 않고 실행을 하니까 잘 되면서 3.14가 아니라 3으로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i가 인트라서 3.14 절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정수부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해줬다? 이거를 누가 해주긴 해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컴파일러가 해줬겠죠. 그래서 3.14는 3으로 형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변환이라고 하고 컴파일러가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해주는 형변환, 자동 형변환이라고 하고요. 위험만 이렇게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동 형변환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숫자는 숫자 타입끼리 형변환이 가능하고 뜬금없이 뭐 인트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를 넣거나 하면은 아예 시도도 잘합니다. 그래서 숫자끼리 형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더블이라는 그 실수 타입이 있죠. 자, 여기도 똑같이 형변을 해주죠.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형변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i가 인트인데, 그죠? 다시요. 이 d가 더블인데 i2라는 변수에 다시 대입됨으로써 인트라는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값이 더블로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인트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가는 있어요. 형변을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죠? 인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더블 d는 뭘 포기한다? 소수점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인트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인트처럼 적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제 객체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형변환. 자, 객체의 형변환은 제가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클래스 도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도구 클래스가 있으니까 도구 객체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캐스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두 개의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D1에 C1을 대입하려고 해보세요.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도구 하나가 더 있어서 D1에 D2는 가능하겠죠, 당연히. 같은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D1이라는 변수에다가 D2라는 변수를 넣으면 D1의 타입이 도구이기 때문에 똑같은 타입이라서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밑에 거는
도구에다가 캣을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기능도 하나씩 넣어볼게요. 퍼블릭 도구는 고양이는 어떻게 보더라? 이렇게 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능조차 다르니까. 메서드명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러니까 D1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유는 캣의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C++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도구는 미유를 할 수가 없는데 C1, 미유를 할 수 있는 고양이를 D1에다가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 숨쉬다. 동물이니까 손을 쉴 수 있겠죠. 당연히 고양이도 동물이니까 손을 쉴 수 있겠죠. 자, 근데 똑같죠, 기능이. 그러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공통점만 빼서 더 큰 상위 개념으로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물려주면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으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C1으로 숨쉬게 할 수 있어요. D1으로도 짖을 수 있고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지우고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둘의 클래스가 나뉜 이유는 도그는 바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짖을 수 있어야 되고 캣은 야옹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 클래스로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나눈 건데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랑 개를 봤을 때 그냥 그 고양이 어떤 특징, 개의 특징을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으면 얘네들을 싸잡아가지고 그냥 동물 지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양이가 지나가도 동물 지나간다, 개가 지나가도 동물 지나간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 보시면은 자신들만의 어떤 개만의 그 멍멍, 고양이만의 얌 이것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뭘로 볼 수 있다? 그냥 둘 다 똑같은 숨 쉴 수 있는 동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애니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애니멀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숨쉬기 할 수 있어요, 숨쉬기. 어떤 동물이든 무조건 숨을 쉴 수 있어요. 동물이니까. 자,
자, 근데 이제 도구 D1도 숨쉬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숨쉬기도 할 수 있고 바크, 짖을 수도 있는데 만약 얘한테 우리가 바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희가 바크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 여러분 봉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봉인. 바크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조건 이거만 쓰겠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D1은 사실상 뭐랑 똑같은 거예요? 브레스밖에 할 수 없는 애니멀이랑 바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쓰면 할 수 있는 게 브레스밖에 없죠. 동물한테 상속받은. 두 개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를 뭘로 봐도 된다? D1 도구를 애니멀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드상으로 봐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 바로도 맞잖아요. 그죠? 걔는 동물이죠. 그래서 C++도 이제 그런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인간의 상식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D1을 애니멀 A1에 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객체의 형변환이에요. 이게 도구가 그냥 이 애니멀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D1이 애니멀이 이 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크를 봉인해야죠. 그래서 자신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을 제외한 자신의 것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약속만 하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 부모처럼 모습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숨쉬다가 있고 여기서 고양이랑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상속이라는 건 결국 위에 거 얘를 바탕으로 확장해서 만드는 걸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짖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있는 건데 왜냐면 어차피 여기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상속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쓴다라고 봉인을 해버리면 원판만 남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완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딱 조건 하나보다 자기 거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만 하면은 부모랑 완전 똑같이 생긴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위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 모습을 바꾸는 것. 당연히 도구뿐만 아니라 캣도 애니멀의 하위 자식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A1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 C1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객체의 형변환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이제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1번,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